그 미래일기가 상상을 미래로 만들어준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미국의 사업가 피터 디아멘디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섭 학장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학과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누구에게나 인생 직업은 있다의 이유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HR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한 1,700명 정도 규모의 중견 IT 기업에서 채용 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 역할을 지금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네. 시작해 볼게요. 네네. 작가님, 책에 보면 성인에게도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글귀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이유나 사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도 네. 맞닿아 있어요. 회사에서도 간혹 제가 이제 퇴직 면담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어떤 특정 직무에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나름 인정을 받는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 면담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10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이 행복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성과도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좀 받았었고요. 오, 그러네요.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네. 성인들인데 아직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 정작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큰 허점이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청소년들이나 네. 어린 친구들 위주로 학교에서도 이제 진로와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성인들 세대의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책으로나마 오. 예, 성인들을 위해서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20대뿐만이 네. 아니라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이 책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리고 요즘에 MBTI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MBTI 말고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인생 그래프 만들어 보기라는 네.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은 뭐 X축, Y축으로 나눠서 네. 가로축으로는 이제 시간의 흐름, 세로축으로는 영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 상태, 네. 플러스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별로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 그러면 그때 감정 상태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 네. 시점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또 힘든 시절을 겪었다. 뭐 그때의 감정도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좋은 대학을 갔다. 이러면은 감정 상태가 플러스가 될 거고 그쵸.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시간의 흐름대로 점을 찍고요. 나중에는 그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멋진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무한도전이나 이런 예능에서 그런 그래프를 그려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 그래프라는 거는 뭐 단지 그냥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한번 자기 성찰해보는 어떤 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네.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네.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해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뭐 비슷한 예.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작가님. 책 속에서 그 미래일기가 상상을 미래로 만들어준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네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미국의 사업가 피터 디아멘디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문구가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았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미래일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가까운 근시일 내의 미래는 핸들링하거나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앞으로 30분 후에 네.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요? 계속 이거 녹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30분 뒤에는 네. 이 녹화가 끝날 것 같고요. 네. 저와 인사를 나누겠죠. 네네. 인사를 나누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고 저는 이 스튜디오를 아마 떠나게 될 겁니다. 네네네네. 그게 아마 제가 예상이 되는 미래의 모습인데 사실 제가 지금 갑자기 스튜디오를 뛰쳐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99%그 미래는 아마 현실이 될 거거든요. 그쵸. 이처럼 가까운 근시일 내의 미래는 저희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해요. 미래의 일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미래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래들이 네. 분명히 현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10년 후에 상상했던 나의 미래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기만 써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작가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카테고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런 분들은 창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요? 예. 한 몇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 네. 충분히 창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어떤 것 게 같아요. 있을까요? 우선은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일치를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예.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가 없는 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말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직업을 찾아라. 두 번째는 남들보다 좀 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창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창직을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따라서 또 이제 창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또 실패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너무나 이것도 당연할 수 있는데 네. 좀 차별화된 네. 남들과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차별화된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직을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차별화된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발한 직업이 나와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창업을 예를 들자면 창업 컨설턴트다라고 네. 하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폐업 컨설턴트라고 오. 해서 일반적으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 내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뭐 회생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폐업 컨설팅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기존에 있는 직업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좀 달리한다면 무수히 많은 또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네. 새로운 창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마지막,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실제 현실에서 어떤 직업으로 수익 창출이 힘들겠죠. 그렇죠. 현실성이 그렇기가 좀 없으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성을 고려하시고 또 실패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어떤 네. 그러한 창직보다는 일단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직에 대한 규모를 점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 네 가지만 명심하면 창직을 해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예, 줄일 수 방법이겠네요. 있다. 네,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네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 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실 그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분야에 흥미를 느끼면 관심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둘 중에 무언가 하나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흥미를 느끼는 일에 집중을 하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그 인디언들, 과거의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한참씩 달리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선대요. 멈춰서가지고 본인이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신의 그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을 기다리는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까지 사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쯤 한 번 정도는 인디언들이 말을 세우고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우진 작가님 모시고 인생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쇼킹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20대 청년들이 구직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컨텐츠가 정말 유익한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컨텐츠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